이제 핵심 문제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들은 빼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공부한다고 맞출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냥 대놓고 틀리라고 나온 문제들 빼놓고요. 그나마 한두 번 보고 우리 지금 살펴본 정도, 이 정도만 훑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출제되었을 때 대응하시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2회 1번 문제인데요. 서비스 무역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약간 넌센스 문제 같은 거예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서비스 무역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품이잖아요.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나머지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고요. 2번이나 4번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서비스가 맞는 것 같은데 1번 잘 모르겠어. 근데 3번 보시면 물품 소유권 이전한다는 건 우리가 1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물품 매매 계약에 관련된 얘기지 서비스 매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서비스 무역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우리 트립스 협정이라는 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내용들 살펴봤었는데요. 숫자 들어가는 거 출제가 몇 번 된 적이 있었어요. 자,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저작권은 굉장히 길었다. 50년, 특허권 20년이고 중간에 7년, 10년 이 정도 된다. 잘 기억 안 난다. 혹시나 저작권 50년이다.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시면 혹시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답은 2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FTA에 관련한 문제고요. FTA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WTO의 최혜국 대우, MFN 대우 이 원칙에 예외로서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1번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등 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어요. 이걸 포함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것만 하진 않아요. 한미 FTA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물건 살 때 관세가 줄어드네, 없어지네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에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WTO의 분쟁 해결에 관련된 협정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4번에 보시면 당사국의 협정이다. 뭐 한미 FTA이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정이다. 이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왜 협정을 맺어요? 낮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혜택을 주려고 FTA는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영어 문제긴 한데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쉬워요. 자, 거래 형태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가 계약 내용 일부이다. 어떠한 종류의 계약을 말하는가? 한 두 문장 정도만 빨리 읽어보세요. 키워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겁니다. Exclusive distributor. 자, supplier hereby appoints as the exclusive distributor of the product in the territory. 어떤 영역을 정해주고 요거를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appoint는 지정하다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독점 판매자로 공급자가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The parties agree that the distributor will act at all times as a principal. 본인으로서 대리인이 아니라 그 판매자가 판매를 하게 되는 사람이 항상 본인으로서 행위를 하고 an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in its own name and for on account,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여기서는 책임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책임으로.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안 읽을게요. 자, 이거는 독점, 디스트리뷰터, 판매점에 관련된 계약이다. 그러니까 독점이란 말은 없지만 제일 가까운 거 찾으면 판매점 계약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그냥 넘기신 분들은 찍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가 눈에 보였다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기술무역계약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무엇은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대가로서 로열티를 지급한다. 우리 어제 많이 봤죠. 앞에서 네, 권리의 사용, 로열티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했다?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했다. 별거 아니지만 라이센스 계약이 뭔지 한 번 정도 봤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은 괄호 채우는 문제인데요. 이거 라이센스의 그 로열티,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유형을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그렇게 아주 깊이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 앞에 건 기술 제공자가 특정인에게 특허권의 실시 허락을 할 때 제3자에게는 이와 중복되는 내역의 허락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너만 써 하고 하는 계약이고, 후자 뒤에 들어가는 건 특정인에게 실시 허락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제3자에도 허락할 수 있다는 조건. 너도 쓰고 모두 다 쓸 수 있다. 네. 이게 독점적 실시 허락이었고요. 비독점적 실시 허락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아실 수 있으면 문제는 바로 답은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그냥 조합상 3번이 되고요. 맨 마지막 괄호에 들어갈 게 그 중간 형태 sole license 계약이라고 하는 단독 실시 허락 요게 들어가면 됐었죠. 이 정도,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어려우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상한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간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 틀리라고 나온 문제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플랜트 수출 계약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의 계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자, 플랜트 수출 계약에서 계약 총액을 확정해서 특정 공사를 완성한다. 요거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헷갈린다라고 해도 한 2개 정도 안에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럼썸입니다. 고정가격 계약이라고 한글로 번역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도 짧고 어디서 본 적 있었다 하면 맞출 수 있을 정도 난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서 은행 여럿이서 모여서 빌려주는 거 론 계약인데 신디케이트 론 계약이다라고 한번 살펴봤었죠. 자,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9번 보면 국제거래에서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1번에 다국적 기업 간의 이전 가격을 조작한다. A 국가에서 B 국가로 물품을 이제 넘겨주고 여기서 수출을 여기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세가 예를 들어서 20%예요. 그러면 관세가 크다.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계약을 해버릴 수 있어요. 이전 가격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국가에서 법인세가 굉장히 세다. 법인세가 뭐 40% 정도 된다.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를 내고요. 법인, 주식회사가 소득을 내면 법인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높게 해서 관세를 좀 많이 내더라도 법인세를 낮춰서 내는 세금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전 가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악용해서 너무 큰 금액을 조작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투자국 자본 유입의 최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투자국에다가 차입금을 늘려서 자본금은 적게 하고 빌려온 돈은 많게 만들어놔서 그 이자 비용을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다 내고 나면 우린 번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법인세는 확 줄여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거를 그래서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런 내용도 앞에서 살펴본 적은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살펴봤어요. 답은 2번이었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무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동그라미 1번,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 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일부만 해도 되나? 일부만 들어가도 전자무역으로 칩니다. 자, 2번의 전자무역은 글로벌 B2C다. Business to Customer. 회사가 개인에게 파는 것.
포함되죠.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애매해요. 자, 3번 보면 신용장에서 전자서류가 이용될 때 EUCP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 EUCP에 대한 개념 잠깐 살펴봤어요. 4번 보시면 선화증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화증권의 위기라는 표현은 우리 선화증권 공부하면서도 봤어요. 종이로 된 선화증권의 원본이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선화증권 원본이 없어서 물건을 못 찾게 되는 상황. 그걸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했어요. CMI라고 하는 단체에서 해상운송장 C웨이빌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EBA에 관한 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해놨어요.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곁다리 지문으로 넣은 거고요.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B2B도 가능해요. 기업과 기업 간에도 가능하고요. B2C도 가능하고요. B2G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버먼트의 약자예요. 이거는 어떤 회사가 어떤 국가 정부에다 공급하는 거 이런 걸 B2G라고 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B2C만을 의미한다라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중요한 키워드들 몇 가지들 훑었고요. 그다음에 문제도 몇 개 풀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 안 하셔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나는 흥미가 있어서 공부를 하겠다라든가 나는 이 부분까지 할 여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걸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